자, 이번 시간에는 1-4 적벡터와 사상의 미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적벡터와 적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D가 평면에 놓여 있는 영역일 때, 그리고 우리 함수가 D에서 R3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면에 어떤 D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 이게 공간에 어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곡면으로 갈 겁니다. F에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F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사상의 미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가 이렇게 D에서 R3로 가고 P점이 D에 있는 점일 때 우리가 사상 F는 점 P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는, 자, 이 점이 점 U가 점 P로 이렇게 접근할 때 U-P, 이거는 이제 벡터의 뺄셈이죠. 그런데 이제 벡터의 계산에서는 나눗셈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의 절대값, U에서 P까지 이 거리가, 자, FU, 이 사상이 FP 더하기 L U-P, 지금 이 부분이 이제 F의 P 근처에서의 1차 근사인데, 자, 이 차이가 U가 P로 접근할 때 이게 0이 되는 이것인 1차 동차 사상 L이 여기서는 이제 E2인데 E2에서 E3로 가는 이것이 존재하면은 우리는 F는 P에서 미분 가능하다 하죠. 이때 우리가 L을 P에서 F의 점미분이라고 합니다. 점미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F를 미분에다 DF 어느 점에서 P점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이 평면에 D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으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곡면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P점이 있습니다. P점이 있으면 이 사상 F에 의해서 어떤 FP로 이렇게 갈 건데, 이것을 이 P점 근처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갈 건데, 그런데 이 사상 L이라는 것은, 여기 L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이 영역이 이 FP에서 이 곡면의 이
지금 여기에서 이 곡면에 접하는 사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W는 FP 더하기 L U-P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F가 P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건데, 이 극한이 0으로 갈 때 이 분모를 보면 U-P의 절대값이 0으로 가죠. 그런데 이 극한값이 0이니까, 이 분모가 0이니까, 극한값이 0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극한값이 0으로 가니까 둘 다 0으로 가지만 이 분자보다는 이 분모가 훨씬 더 빨리 0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U가 이렇게 P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U가 P로 접근을 할 때 이게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U가 P로 접근할 때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접근을 할 때 이 비율이 0으로 간다는 것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빨리 0으로 간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이 F의 이 상이 원래 이 저평면의 이 상과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 곡면이 이 저평면 같이 보이게 된다. 그게 F가 P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F가 P에서 미분 가능할 때, P에서 미분 가능할 때, 위의 식을 보면, 위의 식에서,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이유를 FU 빼기 FP 빼기 L U-P 어떨 때? U가 P가 아닐 때 나누기 U-P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0벡터 U가 P일 때 여기 0벡터입니다. 0벡터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이 사상이 위에서 이 극한의 이 식에서 분자에서 절대값만 뺀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극한이 U가 P로 접근할 때에서 P에 도달을 안 하니까, 그래서 U가 P가 아닐 때 이렇게 하고 도달할 때는 0으로 놓으면, 그러면 위의 식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이걸 넘기면 이제 FU는 위식을 그대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FP 더하기 L U-P 그래서 이 분자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다시 넘기면 더하기 U-P 이것의 절대값 C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F가 P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것은 사상 2를 저렇게 놓으면 2가 P에서 연속이다.
이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게 사상의 미분을 저렇게 하니까, 저 사상의 미분에서 사상을 미분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미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전미분을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다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접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D가 일반적인 유클리드 공간 Rn의 어떤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순서상 PV, 자, P는 D에 속하고 V는 벡터입니다. 유클리드 벡터를 쓸 때는 EN으로 썼죠. Rn과 EN은 같은 집합인데, EN은 벡터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Rn은 벡터의 구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점을 우리가 P에서 접벡터라고 하고, 이제 이것을 VP로 나타냅니다. VP로 나타낸다. 즉, 이것을 VP로 나타내겠다. 그러면은, 저 VP는 지금 우리가 뭘 나타내냐면, 얘가 D면 P점이 여기에 있고, P점에서의 이 벡터, V가, 자,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이 접벡터는 이 작용점 P가 주어지고, 벡터 부분 V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VP.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제 PV, 이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P는 이 접벡터 VP의 작용점이라고 하고, V는 이 접벡터 VP의 이제 벡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접벡터인데, 이런 접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 여기서 이 P점이 주어지고, 이런 모든 접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접공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TPD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에서 D의 접공간이라고 말을 하겠는데, 정의를 이렇게 모든 접벡터들을 다 모으는 거죠. VP는 이제 작용점이 P고 벡터 부분이 V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D에 EN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이것을 P에서 D의 접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접공간은 이 P에서의 접벡터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게 접공간은 구조적으로 이 벡터 공간
뭐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P점에서인데 이제 모든 점에서 저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접다발이라고 하죠. 이것을 TD,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D에서 접다발이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정의가 TPD, 이 접공간을 다 모아놓은 거죠. P에서 D. 얘는 이제 D가 주어져 있으면 이제 모든 점에서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접벡터를 작용점과 벡터 부분에서 접벡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접벡터 P점에서 모든 접벡터를 모아놓은 것이 접공간, 이 접공간은 벡터 공간, 이 벡터 공간과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접다발. 접다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영역이 D가 있으면 D에서 한 점 P에서 이 접벡터들을 다 모아놓는 것을 보기 좋게 그냥 이렇게 이 P점에 꽂혀 있는,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평면인데 꽂혀 있는 것들, 얘를 이제 TPD로 나타내고, 그러면 얘는 Q면 TQD로 나타내고, 이렇게 그러면 마치 나무의 다발을 이렇게 나무 다발 같이 보인다 해서 접다발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의하기를, 그러면 이 VP 그 다음에 WQ 이거는 이제 TPD에 들어가는 이 접벡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VP와 WQ는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벡터 부분이 같으면 평행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영역에서 P점이 여기 있고 Q점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접벡터가 P에서의 접벡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평행하게 이동하면 이 접벡터가, 이 벡터 부분이 서로 같은 거죠. 그럴 때 두 접벡터, 이 접벡터는 이제 VP고 이 접벡터는 WP인데, 벡터 부분이 같으면 평행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접공간 P 작용점 P점에서의 접공간, 얘는 이제 벡터 구조를 갖죠. 그래서 EN가 같은데, 그러면은 이것의 덧셈은 VP P점에서의 이 덧셈은 이 벡터 부분들의 덧셈이죠. 벡터 부분들, 작용점은 P점으로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의 실수배, T의 실수배, 지금 VP, 이것의 실수배, 이거는 이 벡터 부분 이것이 T 벡터가 되죠. 이렇게 정의를, 벡터 부분의 덧셈과 벡터 부분의 실수배가 바로 이 접공간에서의 벡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적 공간에 이제 벡터 구조가 있으니까 이 벡터의 크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상의 미분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벡터를 받는데, 그것을 한번 성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 사상이 D는 자, 2차원 유클리드 벡터 공간에 있는 영역에서 3차원 벡터 공간으로 가는 사상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이 사상을 FU를 첫 번째 성분은 F1U, 두 번째 성분은 F2U, 세 번째 성분은 이렇게 성분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인 F1, F2, F3, 이것을 F의 성분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성분함수들은 FI는 이거는 D에서 실수로 가는 사상이겠죠. 이게 실수값이니까 D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역이 실수니까 사상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걸 성분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i는 1에서 3까지이고 j가 1에서 2까지일 때 우리가 편도함수 fi를 j 방향으로 편미분한다. 이렇게 쓰겠는데, 이것의 정의는 fi 함수를 j 방향으로 편미분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F가 D 평면에 있는 어떤 영역이죠. D에서 R3로 가는 사상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P점이 D에 있는 점일 때, 이제 F가 P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점미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점미분을 F가 이제 성분함수가 F1, F2, F3이면 이 점미분 D, F, P P점에서의 점미분 이 VP,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거는 VI DI F1P F1P, 이것은 VI DI F2P, 이것은 VI DI F3P,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V는 이제 V1, V2
있죠. 이것을 우리가 행렬식으로 쓰면 이 식을 행렬식으로 쓰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D1 F1P D2 F2P D1 F2P D2 F2P D1 F3P D2 F3P 이 행렬 V1, V2 자, 이 오른쪽 식을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W1, W2, W3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것을 간단히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합교합을 쓰면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로 자, F라는 함수가 Fu1, U2가 이렇게 3 더하기 U1 빼기 2U2 1 더하기 3U1 빼기 U2 마이너스 U1 더하기 4U2 이렇게 돼 있을 때 P점이 1, 2일 때 그럴 때 이 점미분을 구해보면은 우리가 이럴 때 자, 첫 번째 상분은 3 더하기 U1 빼기 2U2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상분함수는 1 더하기 3 U1 빼기 U2 세 번째 상분함수는 마이너스 U1 더하기 4 U2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상분으로 미분하면 편미분하면 U1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게 1이죠. 두 번째 상분으로 미분하면 이거 U2 상분으로 미분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첫 번째 상분으로 미분하면 이게 3이죠. 두 번째 함수를 두 번째 상분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세 번째 함수를 첫 번째 상분으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세 번째 함수를 두 번째 함수로 미분하면 4가 되죠. 따라서 DFP 1, 2에서 V1, V2, P 이거는 1 V1 빼기 2V2 3V1 빼기 V2 그 다음에 마이너스 V1 더하기 4V2 이것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벡터로 가야 되니까 FP 점 적벡터로 가죠. 네, 수고하셨습니다.